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입니다. 부산은 수도권처럼 부산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 다음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도시인데요. 이렇게 큰 도시이다 보니 환경과 부동산 관련 소송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신성의 환경과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강동규 변호사를 만나 부산 시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신성에서 아파트 하자 소송과 환경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신성에 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신성은 법무법인의 이름 그대로 의뢰인들에게 믿음을 드리기 위해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성은 안상돈 서경진 고문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이찬호 대표 변호사님,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님들께서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환경 분야와 아파트 하자 소송 분야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꼭 큰 사건이 아닐지라도 민사부에서 판사를 지내신 변호사님과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의 토론 및 공동 소송을 통하여 최상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아파트 하자 소송 외에도 부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경 관련 소송에도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송에 임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저는 이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부산 지하철 2호선 내부소음 소송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위원회의 뜻과 같이 이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상의 환경에서 살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오염된 환경에서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변호사님의 최근 소송을 살펴보면 바로 진행 중인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최근 에너지 부족과 일본 원전 사태 때문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시게 됐나요? 네, 최근 일본 후쿠시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원전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에너지 부족이란 이름하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는 지진도 있었지만 노후된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는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처에 노후된 원자로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노후 원자로의 가동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에서도 모든 원자로를 가동 중지하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연간 사고는 울진 6호기의 6배 내지 7배나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은 사고가 나기 쉬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비 면유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부산 지하철 2호선의 내부 소음 소송, 하만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등 경남 지역의 굵직한 환경 관련 소송들을 많이 맡아오셨는데요. 이렇듯 공익소송을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공익소송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공익소송은 일반적으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시민과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렵고 힘든 소송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권익보호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하자 소송 또한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고 좋은 환경에 거주할 국민의 권리 또한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의 개념, 그리고 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하자담보 책임이란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아파트 또한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완성된 건축물의 사용 중에 공사의 부실로 발생하는 통상의 하자, 예정된 공정이 모두 종료하였으나 건물의 주요 부분이 공사가 누락된 미시공 하자, 당초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변경 시공 등 이런 여러 가지 하자 보수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이곳 부산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이라고 들었는데요. 아파트 하자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공사에 하자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 소송 여부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의하면 그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통해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입주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소송 기간이 최대한 짧아져야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상황 파악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던 소송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나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행주택법상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그 기간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피해를 입고도 보증기간이 지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이 배관 등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새고 있어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측에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절당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그 주민들은 건설사 측에 공문을 보내봤지만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발생한 유지관리 책임이 해당 가구에 있다는 무책임한 해시만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그 사건을 의뢰받고 건설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서 부실공사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건설 전문가가 작성한 감정서가 법원에서 채택이 되어서 의뢰인에게 누수공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많은 보상을 받게 해드려서 뿌듯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신성의 환경 및 아파트 하자 소송의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다짐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환경과 아파트 관련 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환경에 관심은 있으나 실제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과 국민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는 그러한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환경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동규 변호사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모든 터전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아파트 하자 소송 또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성에서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이었습니다.